미술을 스트링 아트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선분 기억 니은의 한 점과 선분 니은 디귿의 한 점을 선분으로 이어 만든 것입니다. 선분으로 이은 두 점 중 선분 기억 니은의 점에 쓰인 수를 동그라미, 선분 니은 디귿의 점에 쓰인 수를 세모할 때 두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잠깐만. 이거 없이 문제 설명 다시 해볼게. 자, 이거 없이 문제 설명 다시 해보자. 아래 나와 있는 그림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이 그림을 기억 니은과 니은 디귿의 대응 관계를 잘 움직이지 않고요. 표로 나타내 보면 선분 기억 니은의 점에 쓰인 수를 동그라미, 선분 니은 디귿 점에 쓰인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1일 땐 세모는 8, 2일 땐 7, 3일 땐 6, 4일 땐 5, 5일 땐 4, 그리고 뒤에는 또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표에 대응되는 수를 이야기할 때 표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림에서 가리키면서 찾아봐. 동그라미가 1일 때는? 동그라미가 1일 때, 그리고 세모는 8, 2일 때는 7, 3일 때는 6, 4일 때는 5, 5일 때는 4, 6일 때는 3, 7일 때는 2, 8일 때는 1입니다. 이 단계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기. 우선 동그라미는 1씩 커지기 때문에 동그라미 더하기 1을 하면은 동그라미가 1에서 2가 될 때 세모는 1이 작아지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1 쉼표 세모 빼기 1입니다. 질문하세요. 네, 그 동그라미와 세모 그 수의 대응 관계는 찾을 수 없나요? 네. 첫 번째 동그라미 1과 세모인 8의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없나요?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가 1일 때 1 더하기 1을 하면 동그라미 다음 수인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할때 자꾸 다리 움직이지 마세요. 서서 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정신나간다. 맞지? 그냥 1과 그게 아니라 1과 8의 그 관계를 찾을 수 없나요? 1과 8의 관계, 2와 7의 관계, 3과 6의 관계 찾을 수 없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런 의견 표현이 있어야 해.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두 수라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 동그라미 하세요. 그치?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하여 하나의 어떤 식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더하기 1은 식이 아니죠. 뭐 얘기를 하자면 식이 맞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 있지가 않죠. 저거는 그냥 동그라미 입장에서만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수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세모 또한 세모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가 점점 작아지는 식의 변화되는 식을 지금 표현을 한 건데 두 수의 대응 관계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하여 하나의 식을 완성을 하지는 지금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혹시 이해는 되나요? 아니요.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준영이의 질문은 대응 말 그대로 대응 관계시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와 저 두 기호를 넣어서 식 하나를 뽑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거야. 1과 8을 이용을 하여 1의 무엇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8의 값이 나와야 되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규칙성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해결이 안 된 문제도 얘들아 너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자꾸 말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야 돼. 모르면 모르는 거고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이상으로 나가는 게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잘 모르는 거죠.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가 되겠네요. 그거를 네 입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네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있지. 이제 뭐 혼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야, 얘들아. 너가 네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앉으세요.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다. 대응 관계.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프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표로서 굉장히 잘 적어냈어요. 대응되는 수두를 적은 거죠, 그쵸? 근데 잘 봐봐요, 수두에 어떤 건지. 동그라미하고 세모, 동그라미, 세모 각각 이렇게 위아래 수가 어때요? 두 수를 합하면 모두 뭐가 나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얘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응? 준현아 이제 만들 수 있겠어? 네, 해보세요.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응 관계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입니다. 또는 결과값이 세모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대응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결과값이 세모가 나오도록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각값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세모가 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니? 두 수의 합이 9니까 9에서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면 세모가 나올까? 구에서 동그라미를 빼면 세모가 그렇게 해서 식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적어볼까요? 됐나요? 준영아, 다시 해볼까? 선분 기억 니은과 니은 디귿에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은 수 사이에 대한 관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선분 기억 니은의 점에 쓰인 수를 동그라미 선분 니은 디귿점에 쓰인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수 사이에 대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가 1일 때 세모는 8, 동그라미가 2일 때 세모는 7, 동그라미가 3일 때 세모는 6입니다. 그리고 두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 9 빼기 동그라미는 세모, 9 빼기 세모는 동그라미입니다. 줄 사이에 수들의 대응 관계를 적으시오. 먼저 이 수를 보면 30과 이어진 수는 15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1과 그리고 18과 이어진 수는 9. 따라서 이 두 수의 대응 관계를 보면 30 나누기 2가 15, 15 곱하기 2는 30입니다. 따라서 대응 관계는 수가 다른 수보다 작으면 곱하기 2, 크면 나누기 2를 하는 대응 관계입니다. 그리고 17 이상의 홀수는 줄에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7 이상의 홀수는 나누기 2가 안 되고 곱하기 2를 해도 30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이유는 수가 30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나가도 돼요. 누가 나가요? 우리가 나갑니다. 줄 사이에 수들의 대응 관계를 적으시오. 일단 예를 들어서 30으로 해보면 30은 15와 이어져 있고 또 다른 수들도 보면 또 18을 예를 들어봤을 때 18은 9하고 연결이 돼 있으므로 대응 관계를 해보면 수가 이 30 나누기 2를 하면 15가 되고 15 곱하기 반대로 15 곱하기 2를 하면 30이 되고 또 18을 하고 9로 해보면 또 곱하기 2를 하면 18이 되고 또 반대로 18 나누기 2를 하면 그걸 되므로 대응 관계는 수가
다른 수보다 작을 때는 곱하기 2를 하고 크면은 나누기 2를 하는 대응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때 17 이상의 홀수는 즉 이을 수가 없는 이유는 17 이상의 홀수는 나누기 2를 하면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또 곱하기 2를 하면 30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30까지만 있기 때문에 17 이상의 홀수는 줄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종현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 2분의 1은 8분의 네모보다 작고 8분의 네모는 4분의 3보다 더 작습니다. 얘를 통분을 해보면 16분의 8은 16분의 네모보다 작고 16분의 네모는 16분의 12보다 더 작은 걸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때 8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수들은 9, 10, 11이 있는데 이 분모인 16 나누기 8을 하면 이 6을 16 분모인 16 나누기 8을 했을 때 2가 나옵니다. 이때 나누기 8을 하는 이유는 이 통분을 하기 전에는 이 분모가 8이었는데 8에서 16으로 하려면 16 나누기 8을 했을 때 2가 나누므로 이 네모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은 되므로 이 중에서 곱하기 2를 이 수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지는 수는 10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10입니다. 네. 8로 통분이 가능한가요? 8로도? 네. 보다 작은 수가 되지 않아요? 10이 들어가면. 고쳐도 돼. 네, 고쳐도 돼요. 질문 마저 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네모 곱하기 2를 하는 이유가 이때 이 8에서 통분을 16분으로 할 때 곱하기 2를 했으므로 이 네모에 똑같이 곱하기 2를 합니다. 아까 10이었던 거에 곱하기 2를
질문이 혹시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하면 돼.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 저기 10이 있었는데 10 곱하기 2를 하면 10, 20이니까 16분이 20이 되지 않나요? 음. 질문이 있대. 혹시 저기 들어가는 게 10이었으니까 나누기 2인가요? 아니 저기 곱하기 2란 게 5가 들어가서 10이 된다는 말인가요? 네. 아, 정현님? 왜 나누기 8을 하나요? 그거는 16분의 네모의 분모가 16인데 6을 통분하기 전에는 분모가 8이었으면 나누기 8을 합니다. 그럼 그 2는 어디로 가나요? 이거? 네, 그 2는 뭔가요? 이 2는 이 통분하기 전에 분모 8에서 곱하기 2를 했을 때 16이 나왔다는 걸. 그럼 16 나누기 2라 해도 되나요? 그러면 처음에 분모이 8이 나오니. 네. 질문이 됐으면 나갈게. 안 됐으면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2분의 1은 8분의 네모보다 크고 2분의 1은 8분의 네모보다 작고 8분의 네모는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 세 분수를 통분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8, 16분의 네모, 16분의 12가 됩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8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9와 10, 11이 되고 여기 16을 원래 분모했던 8로 나누면 2가 되고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이 2를 곱한 16분의 네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여기 있는 네모는 5가 됩니다. 잠깐만.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네모와 아래 분모를 통분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써져
나눠져 있는 분수의 네모가 똑같은 네모네요. 위에서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네모와 그 아래에 있는 네모가 아니지 바로 아래 가운데 있는 분수 16분의 네모 보이지? 두 네모가 지금 똑같이 네모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는 서로 같은 네모를 의미를 하겠죠?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세 개의 분수 중에 가운데 있는 분수 16분의 네모의 값을 저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생각을 해봐. 네모가 두 개가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수를 의미를 하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말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어디예요? 짚어보세요. 거기. 분자와 네모야. 이대로 놔둬도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통분해가지고 16이 있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1. 맞아. 그렇게 바꿔줘야 돼. 써봐. 네모 곱하기 2. 다른 색깔로. 색깔 다르게 해서 위에다가 추가를 하라는 얘기야. 네모 곱하기 2. 곱하기 2를 써보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분수에 분자가 네모만 있잖아. 거기다 곱하기 2를 써보라는 얘기야. 식이 저렇게 되어야 해요. 변환이 되었을 때도. 오케이? 자, 그럼 또 아래로 내려갈게. 답이 오라고 되어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식. 네모 곱하기 2가 16분의 네모래. 이거 맞아요? 그러면은 네모 곱하기 2는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네모 곱하기 2. 네모 곱하기 2는 네모? 네모 곱하기 2는 네모와 같다. 맞나요? 아니죠. 네모 곱하기 2는 네모의 2배인데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이거 조금 헷갈리죠? 거기는. 앉아봐.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볼게. 앉아봐. 네모 곱하기 2. 잡아. 안 보여. 응? 이거는 가운데 있는 분수를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한 거지. 네. 그래서 변환된 게 16분의 네모 곱하기 2가 원래 맞는 표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결국 약분이 되면은 16은 2 곱하기 8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약분이 되면 뭐가 된다? 8분의 네모가 된다.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식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 계산이 실제로 되어진다면 맞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 요거는 네모 곱하기 2가 16분의 네모라는 뜻이거든. 다르지? 그지? 자, 그리고 분모가 2와 8과 4예요. 세 개의 분수를 통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로 만들어줘야 될까? 분모를. 공통 분모. 공통 분모인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지? 8입니다. 굳이 16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8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수를 굳이 분모 분자 20 곱해가지고 나누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하다면은 맨 앞에 있는 분수는 8로 만들게 되면은 분자에 얼마를 구분하지? 4가 돼요. 이것이 8분의 네모가 되고 이것이 8분의 6이 됩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모의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겠다. 됐어? 자, 그리고 세 개의 수를 비교를 할 때 세 개의 수를 비교를 합니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해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읽을 수 있어.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봐. 8분의 네모는 8분의 네모
4보다 크고 8분의 6보다 작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 종현이 읽어보세요. 8분의 네모는 8분의 4보다 크고 8분의 6보다 작습니다. 또 8분의 네모는 8분의 4보다 작고 응? 8분의 4보다 크고 8분의 6보다 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읽어요. 알았죠? 네. 자, 이제 요거 됐으니까 요거 하셔야죠? 6분의 1보다 크고 8분의 3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24인 기하분수를 모두 구해요. 기하분수는 부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이고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입니다. 이 6분의 1과 8분의 3의 공통 분모를 구해보면 24가 나오고 24는 6 곱하기 4를 한 수이기 때문에 분자는 1 곱하기 4인 4가 되고 그리고 여기 8분의 3에서 9분의 24가 나온 이유는 8 곱하기 3을 하면은 24가 나오고 똑같이 분자도 곱하기 3을 하면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6분의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6분의 24분의 4보다 큰 수는 24분의 5, 24분의 6, 24분의 7, 24분의 8이 됩니다. 그리고 기하분수를 모두 구하라 했으니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24분의 5는 약분할 수 없고 24분의 6은 약분할 수 있고 24분의 7은 약분할 수 없고 24분의 8은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분수는 24분의 5와 24분의 7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 1-1번은 전에 아닌가요? 1번을 방금 발표를 했어요. 이왕 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네.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이 없으면은 준영이 나갑니다. 6분의 1보다 크고 8분의 3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24인 기하분수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6분의 1을 24로 분분하면 24분의 4 그리고 분분하면 24분의 9가 됩니다. 24분의 4보다 크고 24분의 9보다 작은 분모가 24인 분수는 24분의 5, 24분의 6, 24분의 7, 24분의 8입니다. 그때 24분의 5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분수이므로 그리고 24분의 6은 4 혹은 6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니고 24분의 7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맞고 24분의 8도 3 혹은 8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하분수이므로 답은 24분의 5와 24분의 7이 답입니다. 기하분수가 뭐라고 했죠? 기하분 보고 읽지 마시고요. 네,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요. 그리고 서로 그리고 서로 공약수가 1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거.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1분의 네모분의 3은 11분의 6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먼저 분모가 뭔지 모르니 통분할 수 없으므로 분자를 맞게 해주면은 11분의 네모 곱하기 2는
네모 곱하기 2분의 6은 11분의 6보다 크고 3 곱하기 3분의 6보단 작습니다. 먼저 이걸 계산해보면 10네모 곱하기 2분의 6은 11분의 6보다 크고 9분의 6보단 작습니다. 근데 이 분모를 가져오면 11, 9, 10인데 그 분자가 모두 똑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이므로 11, 19인데 그 11은 먼저 11보다 작고 네모가 9보다 커야 됩니다. 그 수는 10밖에 없고 그러면 10분의 6이 되고 10분의 6인데 약분한 검으로 통분한 검으로 10분의 10 나누기 2를 하면 5 그리고 6인 분자도 나누기 2 하면 5분의 3이 되면 여기는 5분의 3이고 9분의 6은 나누기 3 나누기 3에서 3분의 2가 들어가고 다시 확인을 하려고 통분을 해주면 11 곱하기 5 곱하기 9를 하면 분모가 165, 165, 165이고 그거를 또 6에다가 5와 9를 곱하면 165분의 90 그리고 또 6에다가 그리고 3에다가 11과 5와 3을 곱해주면 99 그리고 2도 해주면 110이 되므로 165분의 99는 165분의 90보다 크고 165분의 110보단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답은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는 5입니다. 자, 질문을 해보자. 분자를 갖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모를 모르니 통분할 수 없으므로 분자를 갖게 합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나갑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네모분의 3은 11분의 6보다 크고 3분의 2는 네모분의 3보다 큽니다. 다시 어떻게 말해야 돼? 네모분의 3은 11분의 6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이때 분모를 알 수가 없으니 분자를 갖게 하면 11분 네모 곱하기 2분의 6은 11 분자를 갖게 하면 네모 곱하기 2분의 6은 11분의 6보다 크고 3 곱하기 3분의 6보다 작습니다. 네모 곱하기 2분의 6은 11분의 6보다 크고 9분의 6보다 9분의 6보다 작으니 여기에 들어갈 수는 10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10입니다. 얼마라고요? 5요? 네. 그곳은 분수의 분모죠. 네. 네, 이거 저거 이거 하지 말고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거야. 네, 그 자리에 이름을 얘기를 해서 해볼게. 이 분모에 들어갈 수는 10 나누기 2를 한 5입니다.
여기에 분자니 6도 나누기 2를 하면은 3이 나오므로 여기에는 얘는 5분의 3이 됩니다. 다시 확인을 하려고 통분을 하면은 11분의 6은 165분의 90으로 통분하고 5분의 3은 165분의 99로 통분을 하고 3분의 2는 165분의 110으로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5입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분자의 값이 같을 때는 크기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세 개의 분수가 분자의 값이 같대. 근데 이때 크기를 비교를 하려면 무엇을 비교를 해야 돼? 질문 이해했나요? 그렇구나. 지금 세 개의 분수를 크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분자를 통분을 했잖아.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자. 분자가 같은 서로 다른 분수가 세 개가 있대. 근데 그들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면 이제 뭐를 비교를 해야 돼? 분모가 어떨수록 어떤 분수가 되는 거야? 작을수록 큰 분수. 왜요? 그거는 막대기 하나를 해봐. 넣을 때 막대기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어갔을 때 2분의 1은 이 막대기 하나를 두 개로 나눈 거고 3분의 1은 이 막대 중에서 3등분을 한 것 중 하나로 이 분모는 이 막대 한 개를 몇 등분으로 한 건지 알려주는 수이므로 더 많이 나눌수록 조각은 더 작아지므로 더 적게 나눌수록 조각이 더 커지니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더 큰 분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10분의 3보다 크고 15분의 11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30인 기하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0분의 3과 15분의 11을 통분을 해보면 10분의 3은 30분의 9로 통분할 수 있고 15분의 11은 30분의 22로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의 9보다 큰 수는 30분의 10부터 30분의 21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수는 일단 30분의 10을 해봤을 땐 2와 5로 약분이 되고 30분의 11은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이고
30분의 12도 약분이 되고 30분의 13은 약분이 안 되는 기억분수이고 30분의 14도 약분이 되고 30분의 15도 약분이 되고 30분의 16도 약분이 되고 30분의 17은 약분이 안 되는 기억분수이고 30분의 18도 약분이 되고 30분의 19는 약분이 안 되는 기억분수이고 30분의 20도 약분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30분의 21은 약분이 안 되니 기억분수는 30분의 11, 30분의 14, 30분의 17, 30분의 19, 30분의 21이므로 답은 5개입니다. 질문 없어요? 김현이 나가세요. 10분의 3보다 크고 15분의 11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30인 기하 분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우선 분모가 30이라 했으니 10분의 3을 30, 분모가 30으로 통분해보면 10에서 곱하기 3을 했으니 분자도 똑같이 곱하기 3을 하면 9가 되고 15는 곱하기 1을 해서 30이 됐으니 11 곱하기 2를 한 22가 됩니다. 그리고 30분의 9와 30분의 22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분의 3보다 크고 15분의 11보다 작다 했으니 30분의 9보다 크고 30분의 22보다 작은 수 중에서 기하분수는 30분의 11, 30분의 13, 30분의 17, 30분의 19, 30분의 21이 되므로 답은 5개입니다. 기하 분수가 뭐죠? 기하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수고 더 이상 그 약분을 할 수 없는 분수. 그렇지. 근데 저기 5개의 분수는 모두 다 기하 분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름을 찾아보세요. 왜 근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 몰랐습니까?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뭐로 약분됩니까?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3으로 감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세요. 30분의 9보다 크고 30분의 22보다 작은 수 중에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30분의 11, 30분의 13, 30분의 17, 30분의 19가 되기 때문에 답은 4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보기는 45분의 네모는 5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5보다 작습니다. 이걸 45
5로 분모가 45가 되게 통분해보면 5분의 2는 9를 곱해서 45가 나왔으니 2 곱하기 9를 하면 18이 되므로 5분의 2는 45분의 18이 됩니다. 그리고 9분의 5를 45인 분모가 되게 통분해보면 9 곱하기 5를 하면 45가 되고 5를 곱했으니 분자도 똑같이 5 곱하기 5를 하면 25가 됩니다. 그리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는 문제이니 45분의 18보다 크고 45분의 25보다 작은 수는 19, 20, 21, 22, 23, 24가 되므로 이 수는 모두 6개이니 답은 6개입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갈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먼저 무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약 통분해주면 9를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9를 곱해서 45분의 18 그리고 여기 똑같이 5를 곱해서 45분의 25입니다. 그러면은 45분의 18보다 크고 45분의 25보다 작은 분수는 45분의 19, 45분의 20, 45분의 21, 45분의 22, 45분의 23, 45분의 24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를 세어보면 총 6개입니다. 이들 중 기하 분수는 몇 개가 될까요? 기하 분수는 3개예요. 어떻게? 19와 23이요. 세 개래매. 2개예요. 22는요? 22. 왜 되죠? 22는 45분의 22는 안 보이는데 옆으로 좀 돌아세요. 3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4는 2의 배수기 때문에 안 되고 5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7도 안 됩니다. 기하 분수가 지금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2개래매. 네. 그러면은 45분의 22는 기하 분수야, 기하 분수가 아니야? 기하 분수예요.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요. 3개가 맞네요.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잠깐 앉아봐. 여기 기하 분수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는 45분의 2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곱셈식으로 바꿔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를 하는데 45는 어떤 식 곱이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요. 이거 잠깐만 다시 9 곱하기 5죠? 그쵸? 근데 이거를 다시 바꿔서 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죠? 22는 2하고 11의 곱이에요. 2하고 11의 곱이에요. 자, 공통으로 분모와 분자에 서로 약분할 수 있는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하 분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알겠지요? 네. 자, 그러면은 약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기하 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거고, 만약에 약분이 된다고 하면 약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럼 각각의 자리에 가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곱셈식 이용해서 할 거야. 중간에 내가 설명해